안녕하세요.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해 도도하다의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발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막 진행할 때 보면은 PM이라는 단어, 그리고 PL이라는 단어, 그리고 PE나 아니면은 그냥 프로젝트 1, 뭐 이런 말들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규모가 있는 회사 분들께서는 PMO 라는 단어도 들으셨을 거고요. PA라는 역할도 좀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역할들이 다 어떤 역할들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역할?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면 보통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PM이라는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PE라고 하는 프로젝트 구성원, 엔지니어라고 하는 프로젝트 구성원이 있을 겁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은 뭐 PL도 생기고, 그 다음에 PMO, PA도 생기고, 뭐 PO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 역할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우선 PM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예요.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관리자입니다. 총괄 책임자예요.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보통 한 분 딱 계시죠. 한 분이서 이 프로젝트의 중심을 잡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종료까지 진행을 하는 전반적인 담당을 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PM이라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일정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랑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원이라고 하면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대회비들, 그 하드웨어 비용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조정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가집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PO라는 얘기도 있는데, PO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오너예요. 제품 관리자예요. 제품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완성을 책임지는 사람이 제품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PM이나 PO나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PM 이꼬르 PO 뭐 이름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쭉 놔뒀습니다. 어쨌든 PM이나 PO나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게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책임자는 있어야 되니까 PM이라는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PE라고 하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프로젝트 엔지니어인데 실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원들이겠죠. 그래서 뭐 머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 이 계셔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요 두 분에 대한 역할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른 역할들이 나온 이유가 PM에 대한 역할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요. 본사에 보고도 해야 되고, 고객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요. 아까 했듯이. 그 다음에 밑에 설계도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가이드도 줘야 되고, 뭐 일정도 짜야 되고, WBS나, 뭐 그리고 하드웨어 제반 사양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고객사 보고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역할이 너무 많아요. 역할이 너무 많은데 소규모 같은 경우라면은 PM이 어느 정도 어지간한 범위는 다 커버리지를 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범위가 너무 커져서 PM이 전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나눠주게 됩니다. 예,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L이라는 역할이 들어갔고요. 각 파트 리더들이요. 프로젝트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같은 경우는 PM이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 메인 업무들을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모듈별로 보통 쪼개가지고 내려주기는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쪽은 뭐 A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쪽은 B라는 작업을 진행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A 파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거는 B 파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이쪽은 C 파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 밑에 이게 엔지니어가 붙어서 요렇게 한 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별적인 진행에 대한 일정은 PL이 PM으로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PM이 모든 역할을 다 담당할 필요는 없겠죠. 그만큼에 대한 PM의 비중이 줄어들 거예요. 대신에 이제 각각 PL에 대한 역량 기준으로 이 파트들의 진척률이라든지 뭐 진행사항, 완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구성이 되면은 PL에 대한 역할이 제법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PM이 하던 역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커지는데, 얼마나 넘겨주냐는 PM이 보통 정하게 돼요. PM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서 PL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은 관심도가 클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PM은 이쪽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결국에는 각각 개별의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PL도 PM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PM과 팀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을 해야 돼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PM은 PM대로 의견을 내릴 거고요. PE들 같은 경우는 PE들에 대한 불만을 PL 쪽에 의견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PL이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돼요. 원래 중간에 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쉬운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 일정 정도는 PL 쪽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PE들에 대한 일정 정도가 되겠죠. 이분들에 대한 업무 분장이라든지 일정들은 PL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들과의 소통도 해야 되고 PM과의 소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지식도 필요한 역할이 PL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PL에 대한,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역할을 넘겨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이 남았죠. 고객 조율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남는데, 그 역할을 또 나눠주는 구간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PMO라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사무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 기관이다 정도인데, 보통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닌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지원이라든지 감독을 해요. 보통 이 프로젝트가 잘 흘러가고 있다. PM 같은 경우는 위쪽에다 보고를 하게 되겠죠. 네, 보고를 하게 될 거고, 그 보고받는 내용을 기준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 아니다 정도를 판단하는 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중앙관제실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효 인력들을 더 투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고객이랑 따로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위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PM 역량 하나만 보고 프로젝트를 맡기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상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위기 관리를 해주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MO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PM에 대한 역할 중에서 산출물들도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퀄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출물을 전담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클 경우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턴트가 생기게 돼요. 어시스턴트가. 그래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보통 작성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구간은 PM이랑 PE가 될 거고요. 나머지 구간들, PL이랑 PMO나 PA 같은 구간들은
PM에 대한 역할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이 되는 역할들의 부하가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시켜 준 거예요. 이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사원들, 직급들, PE들 쪽에다가 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원하는 산출물이 나오긴 힘들겠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보조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떤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일정을 거쳐서, 어느 시간을 거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디 역할까지 올라갈지, 뭐 요거 PM, PA, PMO 요렇게는 별개로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단위 안에서는 PM, PL, PE 요렇게는 계층 관계로 나뉘겠죠. 아무리 수평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일단은 계층 관계로 나뉠 거고요. 그 외에 PA, PMO 같은 경우는 위아래라고 보기 힘들고 옆에 있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QA랑 QC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중요한 거는 품질 쪽이겠죠. 품질 쪽. 그래서 품질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QM도 나오기도 하는데, QM까지는 따지고 보면 이제 좀 더 넓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 안 보고요. QA나 QC 정도를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QA 같은 경우는 품질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QC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에 대한 퀄리티를 관리를 한다. 예를 들면은 테스트 결과서나 뭐 이 테스트한 내용들을 본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품질을 관리하겠다 라는 게 QC라고 보시면 되고요. QA는 결국에는 얘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품질이 보증이 됐다라는 보통 품질 보증서 같은 거 만들잖아요.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이거가 보장이 되는 문서 체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QC를 해야 QA가 나올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끝낸 것 같아요. 한 10분 좀 넘겠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준비도 잘 못하고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어제도 본사에 있는 팀원들이랑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같이 토론을 했어요. 팀원들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의욕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만큼 궁금증도 많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드는 게 이런 구성원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산출물,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프로젝트 관리론 쪽으로 점점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쪽으로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괜찮은 내용들 정리를 해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